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녹십자 그룹주인데요. 전반적으로 혈장 관련주를 오늘 간만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랩셀이 오늘 신고가를 이렇게 보이면서 금일 대장으로 올라섰는데요. 원래 대장은 아니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 흐름으로 인해서 금일 대장으로 올라왔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처음 시노펙스와 일신바이오까지 거치고, 그리고 이제 녹십자 그룹주, 우리가 녹십자 홀딩스를 매매를 2번을 해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추천을 했던 게, 그 당시에는 녹십자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얘기했었고, 녹십자 홀딩스가 미들, 그리고 녹십자 랩셀, 이게 처음 기본 구도였습니다. 녹십자 랩셀이 미들 리스크 또는 로우 리스크 정도, 그리고 원래 로우 리스크니까 로우 리턴이어야 되는데, 이전에 혈장으로 시노펙스 이런 종목 외에 같이 녹십자 애들이 출발을 할 때 녹십자 랩셀이 또 그룹주에서 대장주였기 때문에 이후에 대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전에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홀딩스를 우리는 매매를 했었고, 홀딩스가 요 구간에서 이렇게 대장으로 올라오면서 우린 성공은 했어요. 성공은 했는데 녹십자 랩셀이 이후에,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경영권과 관련한 또 이슈가 나와서 좀 단기적으로 지저분한 캔들이 되게 되면서, 차트가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악성 매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래 내려오더라도 따로 보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같이 당연히 반영은 되고, 하지만 대장을 랩셀한테 뺏겼다라는 게 현재 녹십자 그룹주와 관련한 흐름입니다. 오늘 저도 시노펙스로 그래서 단기로 조금 매매를 해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시초가로 했는데 마이너스 1% 부근으로 그냥 쳐냈어요. 그 이유는 일단 녹십자 셀이 녹십자 랩셀이 음봉까지 다녀오면서 쭉 장초에 잠깐 고가를 찍고 쭉 내려왔기 때문이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녹십자 랩셀이 다시 오후든 오전이든 다시 이렇게 말아 올려서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 시노펙스는 후발이었기 때문에 후발주는 당연히 재미없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론 시노펙스를 지금 스윙주로 잠깐 들고 있어도 되는 자리긴 한데, 근데 우리의 목적은 금일 단기 매매였기 때문에 그냥 짧게, 어차피 며칠 들고 갈 거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재미없을 듯 하니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다시 봐도 되는 시점입니다. 일단 이슈를 보고 오면 얘네가 이제 갭상승하고 급등을 한 이유가 있죠. 혈장 치료제로 첫 코로나 완치 나왔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녹십자를 매도, 수익 실현을, 홀딩스를 매도를 하면서 전달을 했던 내용이, 현재 코로나라는 이 사태 때문에 CMO의 그런 역량이 있는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실적 상승이 되게 큰 기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실적이 크게 반영이 되면서 급등을 했고, 경영권 분쟁 이슈도 나오고 어쩌고 했지만, 결국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원래 우리가 녹십자 홀딩스 33,300원 매수가를 깔아두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다시 재매수를 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혈장 치료제였죠. 혈장 치료제가 완치 소식이 또 나오고 하면은 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결국 혈장으로 인한 그 경과 사항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의료진이 A씨에게 혈장 치료제를 투여하자 체온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고 산소 요구도도 크게 감소했다. 약 20여일에 걸쳐 A씨는 상태는 꾸준히 호전돼 지난달 18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2달여 만에 격리 해제됐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를 하던 그 혈장과 관련된 완치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음봉, 윗꼬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그렇다고 이게 고가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호박스를 보고 또 봐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장중에 나오면 오히려 더 좀 변동성이 더 크기도 한데, 주말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다 이미 깔려 있고, 이거는 호재가 이렇게 나왔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뭐 악재가 나와도 똑같습니다. 대응할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늘상 주말이나 뭐 전날 밤에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아침에 출발하면 그게 그냥 바로 상한가에 그날 가서 잠가버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음봉이나 긴 꼬리가 나와요. 그리고 뭐 조금 조정이 더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식으로 그래도 급등이 유지가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단봉 좀 나오다가 다시 터지면서 쏘고 가는 그런 캔들이 많이 있죠. 뭐 예전에 정치 테마에서도 제가 많이 했지만 백신, 화이자 백신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노랑풍선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런 캔들이 나오죠. 결국에 이렇게 고가 돌파도 나오고 하는데 이 첫날에는 꼭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시가 띄워놓고 음봉. 지금 녹십자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딱 그냥 그런 이 정도 느낌. 솔직히 지금 대형주 쏠림 현상이 있기도 하고, 연말에는 원래 뭐 소형주, 중형주는 이렇게 약간 거두는 수확을 하는 느낌이 있고, 연초에 다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녹십자가 그렇다고 소형주급은 아니죠. 소형주급은 아니고 얘도 이제 중형주급은 된단 말이에요. 아예 대형주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지만 무튼 중대형주 정도의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일단 대장이 근데 녹십자 랩셀이었고, 녹십자 랩셀은 소형주죠. 스몰캡입니다. 그런 영향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슈로 나온 거라서 그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녹십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호재가 나오고 금일 바로 상한가에 가지 못하고 단체로 음봉 또는 꼬리가 이렇게 나왔고, 이번 주간에 조정이 나와야 크지 않은 조정 이후에 다시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솔직히 백신 이슈가 저렇게 나와서 백신 관련주가 크게 뛰었는데,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국내에 뭐 그런 제약바이오 소형주들이 왜 이전에 많이 상승을 하고, 금일 뭐 셀리드나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뭐 임상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시가를 이렇게 띄워놓고 또 전공의학이 나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음봉 캔들이 나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차트적인 부분, 그거 하나와 백신이 저렇게 가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존슨앤존슨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 관련해서 되게 시장에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백신만으로 끝나진 않거든요. 실제로 여행선을 풀리고 국가 간의 그런 거리 두기, 격리 조치가 조금 완화되거나 풀어지고, 경제 자체가 완전히 코로나를 무시하는 정도로 상승을 하고, 코로나 공포가 없어지고 하려면, 그러면 당연히 치료제도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완치 소식이 전해진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나 녹십자 혈장 치료제나 이쪽에 특히 혈장 같은 경우는 임상 국내는 1상 면제가 있고 미국에서는 2상까지 면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스 메르스 때도 이력이 있고 한 그런 뭐랄까요, 치료제다 보니까
치료제만에 대한 그 기대감도 지속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차트적인 부분과 백신뿐만이 아니라 확실히 치료제도 나와줘야 종식이 완전히 되고 공포감이 없어질 거라는 다랑 나랑 지금 제가 말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없어질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차피 혈장 치료제도 간다. 더군다나 녹십자 랩셀은 이제 위에 매물이 없어서 여기서 고가 만들고 그냥 지속적인 하락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안 하는데, 이렇게만 안 나오면은 무조건 얘는 이번에 이 위에서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시노펙스를 또 노렸던 이유는 우리가 녹십자를 하기 전에 시노펙스를 하고 일신바이오를 하고 그리고 녹십자로 온 건데, 결국에는 생산을 직접 하고 만드는 애들은 녹십자기 때문에 우리가 녹십자 홀딩스를 했던 거지만, 테마가 결국에는 일신바이오는 또 다른 테마가 돌면서 테마를 치면 안 되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혜 기대감도 있었고 콜드체인으로 인한 상승도 있었는데,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고가 이후에 쭉 쉬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녹십자로 인해서 또 테마가 돌 때 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가능성으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잠깐 봤던 거고, 이러한 내용들을 깔아두고 혈장 치료제를 볼 거라서 제가 지속적으로 봐도 된다는 그렇게 내용을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말이 좀 꼬였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녹십자 그룹주가 랩셀이 대장으로 또 올라서면서 혈장 치료제 완치 소식으로 급등이 나왔지만 음봉 또는 꼬리를 전체적으로 달았다. 근데 차트적으로 보통 주말이나 전날 밤에, 그러니까 장이 열리지 않은 개장 이후에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보통 상한가에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음봉을 보이는 날이 많고, 첫날에는 그 첫날 이후에 이게 이어지거나 또는 하루 이틀 소폭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차트적인 부분 한 가지, 차트. 두 번째는 솔직히 셀트리온이랑 녹십자랑 비교하면은 좀 차이가 크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금일 조정이 있다 아래 꼬리에 달긴 했지만 이런 식의 수직 상승을 또 보였습니다. 얘도 이 앞전에 상승이 있기 때문에 녹십자가 그동안 상승을 했던 거와 비교를 해서 녹십자도 그동안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얘기로 돌아오면은 백신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와 같이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도, 그러니까 백신뿐만이 아니라 치료제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지속성이 있을 거고, 이게 나와야 결국에는 백신이 나오더라도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나 이제 공급 양이 또 정해지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는 공급이 이제 이번 달에 시작된다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도 나와야 된다. 왜냐면 백신도 저거 부작용이 있을 때 본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면책과 관련한 계약을 하고 있고, 국내도 이제 지금 그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또 백신에서 또 누구 부작용이 나오거나 누가 죽거나 하게 됐을 때 백신으로 인해 그 기대감이 올라왔던 부분을 다 뱉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시장에 큰 악재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치료제까지 나오면은 정말로 코로나에 대한 그런 공포가 좀 사라질 수 있어서 이 부분까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 그래서 종목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혈장 치료제를 보고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지금 대장으로 금일 이렇게 상승을 했고 신고가로 올라온 녹십자 랩셀을 이후에 다시 이어갈 때 대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 1픽으로는 녹십자 랩셀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외 종목에서 시노펙스. 딱 이 정도만 봐도
혈장 치료제와 관련해서 테마에서 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음봉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자면 종가에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내일 다시 장초에 뭐 동시효과나 아침에 보고 조정을 거치고 갈까 아니면 바로 갈까 그 부분만 좀 살펴보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만에 혈장 치료제 관련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